자, 이번 시간은요. 행정절차법 중에 처분에 대한 신청 절차 문제입니다. 자,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대한 처분의 신청 방법이고요.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절차요. A는 유해화학 물질 신규 사업을 위해서 관련 법상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문서로 신청하는 거죠. 처분은 문서로 신청한다. 관할행정청 B에 영업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기본적인 문제고요. 행정절차법 17조에 대한 내용을 아는 만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2번 문제에서 자, B의 거부처분 통지서에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지정 조건 위반으로 신청에 따른 영업허가를 불허한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불허하는 소위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유가 이유 제시죠. 이유 제시에 대한 구체성에 대한 판례 입장. 처분의 이유 제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 입장이에요. 이 판례 입장으로 비춰봤을 때 이 사안을 적용했을 때 소위 거부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하라라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자, 처분에 대한 신청 방식.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어떻게 된다? 문서로 해야겠죠? 문서. 문서. 근데 이제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편의 제공이에요. 편의 제공은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접수 기간, 처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적어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워놓고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만 보면 문제를 함께 써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요. 자, 신청 방법 말씀드렸죠. 자, 문서로 해라. 근데 전자문서라는 경우 행정청에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편의 제공.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접수 기관, 그 다음에 처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의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행정청은 그 접수하게 한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공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접수요. 중요한 그런 거예요. 행정청은요. 신청을 받게 되면 키포인트가 뭐다? 키워드? 뭐죠?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행정청은 자, 신청을 받았을 때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뭘 줘야 된다?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접수. 행정청은요. 자, 신청에 구비 서류에 미비 등 뭐가 있다? 흠이 발생한 경우, 흠이 있는 경우 바로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근데 행정청은요, 이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된다? 그 이유를 밝혀서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행정청은 자 신청의 구비서류 미비 등의 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지체 없이 보완을 먼저 요구를 하고요.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역시 이유를 밝혀서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처리요. 네, 처리. 행정청은요. 자,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여 신청을 접수할 때 요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관계행정청과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의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편의를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분의 처리 기간을 어떻게 해라?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 그 다음 세 번째요. 그리고 종류별로 공표하는데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공표해야 되는데 신청의 처리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죠.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된다? 당의 처분의 처리 기간 내에서 1회 하나여 연장할 수 있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의 내용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혹은 취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인은 그 신청의 내용을 변경, 보완, 취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신청의 효력 발생이에요. 당연히 언제?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문서가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행정청의 정보처리장치, 그 컴퓨터죠. 컴퓨터 등이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 문제 2번이죠. B의 거부 통지서에 자 A가 허가해달라. 유해 화학물질 신규 사업을 위해서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지정조건 위반으로 신청에 따른 영업허가를 불허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랬을 때 자, 두 번째 문제요. 물음 2. 뭐가 문제됩니까? 물음 2번에서 자, 문제의 소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처분에 그죠? 모든 처분, 수익적 처분도 포함이죠. 모든 처분에 있어서는 처분의 이유가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처분 이유에 대한 개념이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자, 취소권, 유보의 부관이요. 부관 등을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함은 물론 자,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처분이 있었는지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 당에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 제시를 해야 된다. 이유 제시를 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그 이유 제시의 구체성, 그 정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문제죠. 사안에서 뭐가 문제된다? 사안에서 이유 제시의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의 이유 제시에 대한 개념부터 쭉 써야 된다. 처분의 이유 제시란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사실적 사유를
처분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것,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분의 이유 제시에 대한 개념이요. 그래서 모든 처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봤을 때 모든 처분입니다. 모든 처분 시 이유가 기재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칙이 그렇지만 처분의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소위 예외 사유가 있죠. 자, 여기 대상에 원칙 모든 처분 시에 이유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유가 기재돼야 되는데 예외 사유예요. 예외 사유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두 번째 뭐죠? 네,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아주 그 사안이 경미하죠.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긴급한 처분이죠.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처분의 이유 제시된 예외 사유예요. 그러면 자, 세 번째 대상까지 봤죠. 시기 언제까지? 네. 시기요. 적어도 언제까지?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시리야 조용히 해라. 네, 아이폰이 갑자기 아이폰이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시기 언제까지? 적어도 처분 시까지 이유를 적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이유 제시의 구체성이에요. 이유 제시의 정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 제시에 대한 정도에 있어서 우리 판례 입장, 판례요. 판례. 뭐라고 판시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판례는요, 이유 제시의 정도를 완화해서 해석한다입니다. 그럼 판례 어떤 입장인가 봐야겠죠? 처분 당시에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유 제시의 정도에 있어서 판례 입장을 봤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행정절차법에 이러한 이유 제시의 정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자, 처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행정 구제 절차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 이게 구체성입니다. 정도로 구체적이 된다. 그 구체적이라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기초로 행정 구제 절차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처분의 근거 법령, 해당 조항 및 문헌 등 당의 근거 법조를 적용하게 된 어떤 원인 사실 및 포섭의 경위가 명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최소한도로 당의 해당 법령과 조항 문헌, 해당 조항, 그다음에 근거 법조를 적용해야 된 원인 사실, 그다음에 그 법조를 통해서 포섭하게 된 그 경위 정도는 명시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봐야겠죠? 지금 사안에서 뭡니까? 당사자 요 A가 거부 처분의 근거법만을 알 수 있을 뿐 뭐가 없다? 해당 조항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법 화학물질관리법상 지정 조건 위반으로 신청에 따른 영업 허가를 불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유 제시의 정도가 아무리 판례 입장처럼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 판례 입장에서 말하는, 자, 처분 당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에 불복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갔는데 별다른 지정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사안에서 그 처분의 그 화학물질관리법상 지정 조건 위반, 요것만으로는 처분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의 근거법만 알 수 있을 뿐 해당 조항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처분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죠? 그래서 이유 제시가 어떻다? 적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가 단문으로 아직 나온 만 없어요. 근데 왜 안 나왔을까? 이렇게 중요한데 올해 나오겠지. 근데 요거 하나만 나오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20점, 20점으로 처분의 이유 제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처분의 이유 제시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유 제시에 있어서 말씀드린 이 판례의 그 이유 제시의 정도에 대한 그 구체성 여부요. 요거 행정 처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행정 절차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입니다. 요렇게 이유 제시 정도를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카페에 뭡니까? 이런 키워드, 요런 키워드요.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소위 키워드 목차집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채팅창 채팅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셨는데 고민이 이거 너무 공부량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런 것들 목차 요거는요 읽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 혹은 사례집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보시는데 요 목차집에다가 그죠? 요 목차집에다가 이런 가필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서로 써놓죠. 써놔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판례 입장 이유 제시 정도 요 정도 판례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가필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의 제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조금 다 쓰는 게 아니라 빈 공간에다가 그죠? 구비 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죠?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필해 가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져가 됩니까? 이러한 정리된 목차는 관련 사례가 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최소한 요 정도의 목차와 요 정도의 키워드는 적어주고 가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쟁점 사항을 적어봤자 점수가 안 됩니다. 그럼 점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 목차와 키워드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목차집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앞에다가 두고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사법시험 2차나 각종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뭘부터 하냐면요. 기본서에 있는 쭉 목차 있죠? 목차집을 복사해서 앞에다가 두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공부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 2차도 소위 약술형도 나오지만 논술 사례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쟁점에 있어서 목차를 구성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과정이죠. 중요하죠. 따라서 어떤 쟁점이 나오든 간에 요 정도의 목차는 구성한다.
라고 정리하시면서 목차집을 항상 가까이 두면서 공부한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필한 걸 바탕으로 시험장까지 가져가시면 여러분들만의 암기 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